어젯밤 잠자리에 들면서 당신은 아마 이불을 걷어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새 강아지가 옆에 딱 붙어 있었을 거예요. 허벅지에 턱을 얹거나 발치에 동그랗게 웅크리거나 아니면 아예 베개 옆에 얼굴을 들이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미소를 짓습니다. 나를 믿으니까, 나를 좋아하니까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장면에 다른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그 잠이 사실은 편안함이 아니라 불안의 증거라면 어떨까요? 이건 학대나 방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 후반부에는 분리안정감이라는 개념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걸 모르면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반려의 정석입니다. 감정이 아닌 과학으로, 규칙으로 반려견과 진짜 신뢰를 쌓는 채널입니다. 강아지가 내 옆에서 잠든다는 건 사람의 논리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장면입니다. 우림은 가까운 사람 옆에서 더 잘 자니까요. 심리적으로 안전한 존재 곁에서 몸을 누이는 건 인간에게도 많은 포유류에게도 공통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강아지가 나를 가장 안전한 존재로 느끼는 거야. 그 해석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개의 신경계는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안전을 계산합니다. 개의 뇌, 특히 편도체는 환경의 위협 수준을 지속적으로 스캔하며 각성 상태를 조율합니다. 건강하게 발달한 개는 보호자가 없는 공간에서도 스스로 이완 상태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즉 혼자서도 잠들 수 있고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심박수와 호흡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자율 이완 능력이 발달하지 못한 개가 있습니다. 이런 개들은 보호자를 안전의 조건으로 인식합니다. 보호자가 곁에 있어야만 비로소 편도체가 경계를 풀고 근육이 이완되고 수면 상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애정의 표현이 아니라 의존의 구조입니다. 어플라이드 애니멀 비헤이비얼 사이언스에 게재된 연구에서 연구진은 반려견의 수면 중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보호자와 밀착해서만 잠드는 개들과 독립적으로 수면 장소를 선택하는 개들을 비교했을 때 밀착 수면 의존도가 높은 개들은 낮 시간대에도 코르티솔 기저치가 유의미하게 높게 측정됐습니다. 잘 때 붙어있다는 행동 하나가 그 개의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준을 반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끝까지 보세요. 후반부에 분리안정감 훈련을 모르면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강아지는 내 옆에서 정말 깊게 자요. 코도 골고 몸도 완전히 늘어뜨리고요. 이게 어떻게 불안이에요?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답하기 위해선 개의 수면 구조를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개는 보호자 옆에서 실제로 깊이 잠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수면이 자발적 이완에서 시작된 건지 아니면 보호자라는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해진 수면인지의 차이입니다. 불안 의존적 수면을 하는 개들도 옆에 보호자가 있으면 완전히 이완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이동하는 순간 이 개들은 수면 상태에서 즉시 각성합니다. 행동학적으로 이를 확인하는 신체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귀의 방향입니다. 완전히 이완된 개의 귀는 자연스럽게 옆으로 처집니다. 반면 의존적 수면 상태의 개는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귀를 살짝 세우거나 소리에 반응해 귀가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걸 행동학자들은 각성 유지 수면, 하이퍼 비질런트 슬립이라고 부릅니다. 몸은 누워있지만 신경계는 경계를 풀지 않은 상태입니다. 둘째는 수면 위치의 방향성입니다. 불안이 높은 개일수록 반드시 출입구 방향을 인식할 수 있는 위치를 선택하거나 보호자의 몸 중에서도 다리 쪽이나 가슴 쪽, 즉 움직임을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부위에 접촉을 유지하며 잡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신경계가 자동으로 선택하는 전략적 위치 선정입니다. 셋째는 보호자가 움직일 때의 반응입니다. 건강한 이완, 수면 중인 개는 보호자가 살짝 자리를 바꾸거나 일어나도 다시 잠드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반면 의존적 수면을 하는 개는 보호자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에도 완전히 각성하고 보호자가 다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수면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빈수의과대학 연구팀은 반려견과 보호자 사이에 애착 유형을 분류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불안애착, anxious attachment로 분류된 개들은 안정, 애착 그룹에 비해 혼자 있는 시간 동안 행동 문제, 과도한 발성, 파괴 행동의 빈도가 현저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의 가장 뚜렷한 일상 행동 차이 중 하나가 바로 수면 위치 의존성이었습니다. 노르웨이의 동물행동학자 투리드 루가스는 개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내는 미묘한 신호들을 카밍 시그널, 진정 신호이라는 개념으로 체계화했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반복적으로 하품을 하거나 입술을 핥거나 몸을 잔뜩 웅크리는 동작을 보이는 개들은 수면 진입을 앞두고도 신경계가 이완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그냥 수면 습관 문제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집 안에서 보호자 옆에서만 잠드는 행동은 반려견의 전반적인 불안 수준이 표면 위로 드러나는 하나의 징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자는 것 빼고는 우리 강아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여쭤보면 이런 패턴들이 함께 발견됩니다. 산책 중에 낯선 소리에 과하게 반응하거나 현관 앞에서 오래 짖거나 보호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도 문 앞에서 기다리거나 차를 타면 계속 헐떡이거나
집에 혼자 남겨지면 짖거나 물고는 씹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 같은 뿌리에서 자랍니다. 얘의 신경계가 기본 각성 수준이 높은 상태로 고정돼 있을 때 어떤 자극이든 임계값을 넘기 쉬워집니다. 수면 중 이완이 불완전하다는 건 밤사이 신경계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며 다음날 낮 동안의 자극 내성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보호자에게 더 강하게 붙어 자려 합니다. 이 순환은 스스로 강화됩니다. 보호자가 옆에 있어줄수록 그 개는 보호자 없이 스스로 이완하는 능력을 연습할 기회를 있습니다. 사랑이 오히려 능력을 빼앗는 구조가 됩니다. 플로리다 대학교 동물행동학과의 연구에서는 불안 수준이 높은 반려견들에게 자율, 이완 훈련을 적용한 결과를 추적했습니다. 8주간의 체계적인 훈련 이후 이 개들은 수면 위치 의존성이 감소했을 뿐 아니라 분리 상황에서의 발성과 파괴 행동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수면 위치라는 하나의 행동을 바꿨을 뿐인데 연쇄적으로 다른 불안 행동들이 함께 호전됐던 겁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훈련의 이름은 분리 안정감 구축 프로토콜입니다. 이건 강아지를 방에서 쫓아내거나 문을 닫아두거나 울게 내버려두는 방법이 아닙니다. 개가 스스로 이완을 경험하는 능력을 단계적으로 되찾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수면 장소의 점진적 분리입니다. 오늘 밤 당장 강아지를 방 밖으로 내보내지 마세요. 그건 너무 급격한 변화이고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강아지가 자주 눕는 위치 바로 옆 30cm에서 50cm 정도 떨어진 곳에 강아지 전용 침구를 놓습니다. 쿠션이든 도넛베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강아지만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강아지를 그곳으로 유도하되 강요하지 마세요. 그 침구 위에서 잠든 순간 또는 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에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잘했어 라고 말하고 간식을 안아주세요. 이때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그 장소와 이완의 연결이 뇌 안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동의 테스트로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전용 침구에서 잠들기 시작하면 다음 단계로 이걸 확인하세요. 강아지가 침구에 누워있을 때 당신이 살짝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이라도 좋습니다. 이때 강아지가 즉시 따라 일어난다면 아직 자율이완이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반면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눈을 감는다면 이완이 시작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테스트를 매일 밤 한 번씩 해보세요. 이 반응의 변화가 훈련의 진행도를 알려줍니다. 세 번째는 거리를 늘리되 연결은 유지하는 것입니다. 전용 침구에서 안정적으로 잠드는 날들이 1주에서 2주 정도 쌓이면 침구를 조금씩 멀리 옮깁니다. 단, 한 번에 30cm 이상 옮기지 마세요. 너무 빠른 변화는 다시 불안을 불러옵니다. 거리를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강아지가 그 장소에서 혼자임이 아니라 안전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강아지가 침구에서 일어나 당신에게 올라오려 할 때 혼내거나 밀어내지 마세요. 이건 불안을 처벌하는 행동이고 신뢰관계를 손상시킵니다. 대신 아무 반응 없이 조용히 강아지를 다시 침구로 안내한 후 침구 위에서 안정을 찾는 순간을 포착해 보상하세요. 강아지가 침대 위로 올라오려 할 때 크게 반응하지 말고 침구 위에서 이완하는 순간을 낮은 목소리와 간식으로 강화하세요. 보호자의 침대에서 강아지를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전용 침구에서 보내는 시간 자체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세요. 이때 부교감 신경의 페라심파테틱 너버스 시스템가 활성화되며 코르티솔이 감소하고 심박수가 안정됩니다. 이게 반복될수록 그 장소 자체가 안전의 기억을 저장하는 공간이 됩니다. 수면 시간만 바꾸려 하면 효과가 느립니다. 낮 동안 강아지가 전용 침구나 특정 장소에서 혼자 쉬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이 집안 다른 방에서 일하거나 소파에 앉아 있을 때 강아지가 자발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눕는 행동을 목격하는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 순간이 진짜 분리 안정감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잠깐 강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 강아지는 매일 밤 당신 곁에 몸을 붙이며 겨우 잠들어 왔을 겁니다. 당신이 뒤척일 때마다 귀가 세워졌을 거고 당신이 화장실에 가면 눈이 떠졌을 겁니다. 그 강아지에게 잠은 완전한 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놓치지 않기 위한 반쯤 열린 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건 그 강아지의 잘못이 아닙니다. 보호자를 안전의 전부로 느끼게 된 것, 혼자서는 마음을 놓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것, 그 책임은 사랑했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역할이 바뀝니다. 강아지 곁에 있어주는 것에서 강아지가 당신 없이도 괜찮은 존재가 되도록 돕는 것으로요. 그게 진짜 보호자의 언어입니다. 오늘 밤 당장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드립니다. 강아지 전용 침구를 당신 침대 옆 손이 닿을 정도 거리에 놓아주세요. 그리고 강아지가 그 위에서 눈을 감는 순간 아주 조용히 낮은 목소리로 잘했어 라고 말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그 강아지의 신경계에 처음으로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여기도 안전해. 나 혼자도 괜찮아.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 당신은 조금 달라진 눈빛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당신을 바라보되 당신에게 매달리지 않는 눈빛. 편안하게 이완된 완전히 쉬고 있는 강아지의 얼굴을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반려의 정석은 감정이 아닌 과학으로, 명확한 규칙과 신뢰로 반려견과 진짜 관계를 만드는 채널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